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를 지난달 말 안에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오는 10일 현지 실사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여수시와 순천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선정 공모와 관련된 비공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준공할 계획이며 5개 산하기관 2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여수시의회 웅천택지특위 소속 의원 1명이 위원회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퇴하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살면서 초고층 아파트 저지운동을 주도해온 주민이 양측의 공방에 대해 SNS에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민을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능한 특위다. 웅천개발 실태파악 특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퇴한 송화진 의원. 이에 대해 모두 사실 왜곡이고 인격 모독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특위 위원들. 잠재됐던 갈등이 표면화된 계기는 지난달 21일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과 함께한 간담회였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특위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는 볼멘 소리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주민 대처기를 2년째 이끌어온 김기웅 씨도 자신의 글에서 초청받지 않아 가지 않았다는 특위 위원들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시의원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행정심판이 도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시청 공무원들에서 벌써 돌았고 그걸 알고 저한테 전화하셨으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일이고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시의정을 하셔야겠죠. 특위가 그동안에 한 게 없다, 잘 못했다. 아니다, 성실히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두 가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를 획득을 하는 것에도 공무원들이 주지 않는다. 우리가 국회의원과 달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항변만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 간담회 할 때 도의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자료 받아가지고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초고층 건립 저지운동 과정에서 도시청사진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하며 느꼈던 답답함과 무력감도 털어놓습니다. 웅천지구를 지중해 도시처럼 만들겠다. 배산 임수로 하고 가운데 공원을 랜드마크로 하고 모든 곳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 안정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내각이 급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씨는 앞으로도 깊이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특위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철저한 쇄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찬성했던 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특위를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송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조율하고 토론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의무였을 것이라며 돌출적 행동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주 여수 곳곳에 이순신이란 이름을 가진 가게가 많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해군 동지회 측에서도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이순신 상호 사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내건 버스 한 대가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관계자 35명이 여수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여수에 이순신을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데가 15군데랴. 나무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 허가를 해줘도 되는가? 후손들과 해군 동지회 측은 보건소까지 행진을 마치고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친회는 관련 없는 업종의 상호에 이순신을 쓰지 못하도록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 이후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 이름을 걸고서 김 누구 호텔이다. 네, 뭐 제주국밥집 뭐 이런 걸 써놓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해군 동지회 측에서는 이순신 상호 사용이 해군을 상징하는 위인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의 다짐할 때는 우리는 이충구문의 후회라고 합니다. 후순도 있지만 후회입니다. 이렇게 모욕되고 하니까 해군에서도 결기대 및 시청이나 도 연합회 해서 여수시는 이에 대해 법적 제재는 어렵다면서도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린다시피 기존에 있는 감사는 가능한 이런 정서를 전달해서 상호를 바꿀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후손들의 여수 방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순신 상호 사용 논란. 여수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가 어제 여수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기업 5곳은 굴뚝 자동 측정기 확대 설치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를 늘리고 민관협의체 합동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가 측정제도 개선 대책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특정 대행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지향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에 민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실버타운 등이 들어설 택지가 개발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만흥동 일대 47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올해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내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의회 등 민간이 학교 교육복지사 등과 함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가정학대와 성추행에 시달리며 친부와 계부가 사는 목포와 광주를 전전하던 중학생 소녀가 지난 4월 숨졌습니다. 사건은 복잡한 가정사에서 시작됐지만 초등학교 상당 기록에 상급 학교 간 공유, 지자체 민간복지 상당 기관과 학교 간 정보 공유 단절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위기가정,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이 학생인 경우에는 또 교육청과 또 시청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인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중학생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한가라는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상주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함께 학교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복지사 전체 사업이 조금 더 초, 중, 고까지 확장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위기학생 사례 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민간 상당기관의 공유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초, 중, 고로 이어지는 사례 관리 이력의 어떤 정보 공유가 안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2차에는 민간기관과 또 지자체와 함께 연합해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안전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관련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무상교육 지원을 넘어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조례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AI, 즉 인공지능 산업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석학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인공지능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문주 박사.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핵심 특허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자체단체들이 AI 전문가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 박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주를 AI 인공지능 산업의 최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없는 곳에서 그림을 새로 그려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AI의 메카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광주시는 김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위촉하고 AI 관련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AI 특허 기술을 선점하고 보급형 AI 반도체 칩 개발과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집적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는 한편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에서 건져지는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AI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는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 기반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흥군이 비포장도로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동일 덕흥 덕양 간 농어촌도로 102호선 2차선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에 나섭니다. 동일 덕흥 덕양 간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지난 2004년 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했지만 200m 구간에 대한 편입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협소한 비포장도로로 방치돼 왔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정비가 필요한 남양, 장담, 월악 간 도로 등 14개소에 대해서도 우선 확포장 사업 및 선형 개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순천시가 이달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서면, 청소골 등 관내 11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3명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청암대학교 이사장이 보고한 총장 면직 보고를 반려했습니다. 청암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 공문을 통해 서형원 총장의 의원 면직에 대해 민원과 교직원들의 탄원이 접수됨에 따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의원 면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면직 보고를 반려했습니다. 한편 청암학원 박종식 이사 등 3명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해임한 뒤 시정 요청에도 지금까지 답을 내놓지 않아 학교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부당 처분을 철회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양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는 정현복 시장과 김성희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와 내부 순환도로 건설 등 14건의 건의 사업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부산 사립대인 동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임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연구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덥겠습니다. 포항 등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요.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열기는 계속됩니다. 다가오는 징검다리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아쉽게도 그때부터 날이 급변합니다. 일단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섬지방으로 낚시 등을 떠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오전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차츰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보통 단계로 대부분 회복을 하겠지만 전남과 경남 등지로만 내내 나쁨 수준을 맴돌겠습니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기 북부는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의 하늘은 오늘도 맑게 드러나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이 19.2도, 부산 22.8도입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24도 선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